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 해외에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온 이후에 미국 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들립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 물론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협상 카드로 쓸 거라는 얘기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정의당 김종대 한반도 평화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해보죠. 주한미군 감축, 트럼프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요? 아니, 원래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게, 동맹국의 사전 의견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왔어요. 예. 제가 여러 번 그 주한미군 감축 파동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 있으면서도 보면은 정책 결정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통보하듯이 협의를 진행해 오거든요. 예. 예, 그 제일 가까운 사례로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도 이미 12,000명을 감축하기로 해놓고 극비에 정책을 다 수립해놓고 그 다음에 청와대 찾아와가지고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사실은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협의라는 모양만 취한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일방적인 어떤 결정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한미군 정책입니다. 우리하고 협의, 그건 일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법상, 미국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디펜스 오소리티 액트.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병력을 28,500명으로, 더 이상 감축할 수 없다. 예. 그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자주 하니까 미 의회가 재작년에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동맹국하고 협의가 다 됐다. 예.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주한미군 감축도 전 세계 미군 기지 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이 국방수권법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은 저는 완전히 대못을 박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 반대하는데 미 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신념화하고 집권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백악관에 입성한 초기부터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다가 참모들하고 잦은 불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사실이 수많은 회고록 또 언론 기사를 통해 하도 여러 번 알려지게 되니까 결국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할 거 없이 트럼프의 미군 정책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또 일방적이라고 보고 또 미국을 국익을 해치는 거의 토네이도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미국 내 정서가 반 트럼프 정서와 맞물리면서 주한미군 감축에도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까? 미 의회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이득에 도움이 된다. 자국의 이득에 그런 판단. 그렇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와이어처럼 인계 철선으로 기능해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어떤 피를 흘리면서 안보를 보장해 주냐 이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주한미군은
미 본토 방어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북한이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알래스카 레이더 기지가 탐지하는데 15분이 걸리는데 예. 주한미군이 지금 북한을 조기 경보 또 각종 감시를 하고 하게 되면은 8초 만에 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에 발간된 그 밥 우드워드 기자의 백악관의 내막 그 피어 공포라는 책에 보면은 예. 미국 합참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미국 본토 방어에 너무나 결정적이다. 또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위협한다고 할 때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조기 경보해주는 역할을 주한미군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손대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주한미군 정책의 변화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미국을 방어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주한미군 전력은 강화시키고 예. 반면에 그 남북한 간의 재래식 분쟁에 이렇게 연루될 수 있는 어떤 재래식 전력은 감축시키는 이런 이중 전략으로 갈 거라는 건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계철선 이야기는 뭐 대북한에 관계된 이야기고요. 그 최근 들어서는 결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 예. 지금 중국에서 사드 레이더파를 자신들 중국 내에서 검출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전자파 레이더 같은 예. 경우. 그러면서 상당히 어떤 이것이 그 중국 견제용이다, 압박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 그 우리나라 얘기를 했죠. 예. 네, 우리나라 서해안에 배치된 평택, 군산, 오산 이런 어떤 전력들에는 이제 상당한 어떤 전략 자산들, 항공 자산이 배치돼 있고 이런 것들이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은 부인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 포위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은 주한미군의 변경이 생기고 여기서 어떤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는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중국 견제론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은 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독일같이 유럽에 배치된 어떤 주동 미군은 빼고 이걸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옮기는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그 지역 안보보다는 중국 견제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미군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건 분명히 흐름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무근인 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낼 것을 요구하는 거래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는 거 아니냐. 아까 독일에서 미군 병력을 빼겠다고 하는 것도 독일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방위비 예산을 안 주니까 빼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주동미군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독일이 34,000명인데 우리나라가 28,000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견제라는 더 중요한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딜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은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어떤 양상들을 종합했을 때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시키는 문제는 저는 좀 무리가 있고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덕스러우니까 우리가 그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어떤 안보 정책 또 미국의 세계 전략, 지역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방위비 분담과 연계한다는 건 미국이 아주 자해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국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아주 수렁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국민 여론도 최근에 방위비 올려주느니 주한미군 감축한 게 낫다. 이런 여론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막상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북한의 위협이 이제 조금 가시화되고 하면은 국민 여론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안보 상황이 비교적 안정돼 있습니다. 예. 북한이 뭐 최근에 도발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가 않고, 그러면서 한반도가 교착 상태라고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보수 정권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더 선행된다는 거. 이런 점들 우리 좀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의원님 아까 전에 뭐 그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그건 자책거리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을 조금 딜레이 시키면서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 전략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처음에 13% 올린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팀의 안을 거부해버렸고, 예. 그 다음에 50% 올린다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 다시 원점으로 왔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대통령의 어떤 심리 게임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협상을 안 한 상태로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재선이 재선 도전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 이런 상태로 쭉 올해 하반기까지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른 이야기도 여쭤보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곧 열립니다. 내일 모레 개최 예정인데요. 북한도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국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북한과 내통했다. 뭐 이런 어떤 상당히 거친 표현까지 써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통일부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인영 후보자가 상당히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나름 또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색깔을 드러내는 여태까지 공개적인 언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또 한때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협상 파트너였다는 어떤 국회 내 동업자 의식도 좀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어떤 상황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한 놈만 패자. 이런 어떤 그 집중 전략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통일부 장관 그 청문회 통과는 다소 저는 좀 낙관적으로 비춰집니다. 현역 불패가 또 작동하겠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국회 동업자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국회에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나름대로 서로 간에 이제, 서로를 훤히 들여다보는. 또 그러면서도, 서로 그 공격을 억제하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원내대표 출신 현역 국회의원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이인영 후보자는 뭐, 무난하게 통과되리라는 전제하에, 이인영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내놓은 이인영 후보자가 제시한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 백두산불, 또 대동강 술을 우리 어떤 쌀이라든가 의약품과 교환하자든가, 이런 발상들은 아직 북한이 수용할 만한 제안들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뭔가 일을 한다는 심리적 위로를 줄지 모르겠으나, 사실 북한으로서는 한결같이 이런 거 도대체 뭐하러 제안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좀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 북한은 다른 걸 바라고 있죠. 어떤 그 미국을 설득하겠다, 유엔 안보리를 설득하겠다, 뭐 좀 이런 차원에서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 말이겠죠, 결국은. 그래서 미국의 워킹그룹에 이런 걸 제안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만은, 설령 잘 된다 하더라도 북한으로서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에요. 다분히 청문회용이라고 봅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도 마찬가지입니까?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은 관심 없다고 일찌감치 입장 표명을 했어요. 사실 북한이 바라는 거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없이 우회로를 제시하니까 예. 아무래도 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망스러운 반응을 많이 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개별 관광이라도 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북한 성에는 안 차겠죠.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디딤돌을 하나씩 놓는다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8월에 한미 연합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건데 예. 지금 한미가 웬일인지 말이 없어요. 예. 이거는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신호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전염병 확산 가능성.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무언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좀 연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예전에 하던 수준대로 8월에 하게 되면 이제 또 파국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것도 북한하고의 어떤 그 심리전 게임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북한하고 관계도 관계입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 문제도 있으니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금 주한미군이 6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8월에 훈련을 하는 이유가 6월부터 주한미군에 이제 새로운 그 보직 장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서 8월에 하는 건데 공교롭게 요즘 주한미군 확진자가 많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유입자들이 많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한반도 평화본부장이었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